여러분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등장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죠. 톰 홀랜드가 연기한 스파이더맨은 100% 출연이 확정이고, 중요한 것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스파이더맨인데 바로 어둠의 댄서 블리 맥가이어라고도 하는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과 인터뷰에서 당혹스러운 질문에 만 반복하던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할 것이라는 확률은 99%죠. 그 이유는 어느 누군가가 공개한 촬영장 유출 사진에서 이 두 명의 스파이더맨을 찾아볼 수 있었고, 심지어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은 초고해상도 촬영장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계속해서 만 반복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할 시니스터 6, 즉 다양한 빌런들의 탄생 배경과 능력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면, 이번에는 각기 다른 3명의 스파이더맨이 하나의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3명의 스파이더맨을 하나씩 분석하여 차이점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기다리는 분들께는 너무나도 유익한 영상이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스파이더맨 3명, 일명 3파이더맨 총정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능력을 얻는 과정입니다. 먼저 트릴로지 스파이더맨에서 피터는 콜롬비아 대학교 실험실 견학 도중 짝사랑하던 메리 제인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몰두하다가 유전자 조작 슈퍼거미에게 물려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얻었죠. 능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조금 단순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피터는 죽은 아버지와 커트 코너스 박사와의 관계에 중요 서류를 찾아내서 오스코프사의 인턴으로 위장하고 들어가는데, 우연히 아버지의 서류에 있던 00 붕괴율 알고리즘에 적힌 서류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 통제구역에 들어가죠. 그런데 실수로 장치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거미 한 마리가 옷 안으로 떨어지고 결국 물리며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릴로지 스파이더맨과 비교하면 조금 복잡한 전개로 능력을 얻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피터는 어디를 견학했다거나 실험실을 갔다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 네드와의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You got bit by a spider? How much did it hurt? The spider's dead, Ned. 라는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앞서 소개한 두 스파이더맨 영화와 비교하면 가장 단순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파이더맨으로서의 능력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입니다. 손 끝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돌기가 있어 벽을 오를 수 있는 접착 능력은 기본 패시브죠. 다만 토비의 스파이더맨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거미줄을 발사하는데요. 양쪽 손목, 흉터같이 생긴 곳에서 거미줄이 뿜어져 나옵니다. 즉, 피터의 신체에서 직접 거미줄이 뿜어져 나오는 생체 거미줄이죠. 이 거미줄의 탄성 강도는 역대 스파이더맨 중 가장 강력한데요. 그 예로 주로 어린이들이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기 수토는 나갈 것 같은 케이블카를 매달고도 버텨냈고, 폭주하는 전철을 세우려고 주변 건물에 거미줄을 발사했지만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건물 외벽이 버티지 못해 뜯어져 버리고 말죠. 그만큼 접착력이나 거미줄의 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인데, 기본 중에 기본인 접착 능력은 다르다고 할 것은 없고, 다만 원작 코믹스와 같이 웹슈터를 사용해 양손에서 거미줄을 발사하죠. 이 웹슈터는 피터가 직접 손목시계를 개조하여 개발한 것으로, 원료는 오스코프사에서 개발한 유전자 강화 거미에서 추출한 바이오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웹슈터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어서 전투 상황에서 손상되기가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전도체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높은 전압을 받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지만, 그앤에게 힌트를 얻어 자성을 이용해 고압 전류를 받아도 터지지 않게 개조합니다. 다음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입니다. 접착 능력은 기본 앤드류의 스파이더맨처럼 웹슈터로 거미줄을 발사하는데,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거미줄 용액을 과학 시간에 직접 본인이 개발한다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브레인, 토니 스타크도 감탄할 정도였죠. 하지만 가장 앞서 설명한 두 명의 스파이더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토니 스타크의 지원을 받아 스파이더맨의 기본 능력 플러스 장비의 도움으로 너무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스파이더맨 슈트 총정리 영상을 우측 상단에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보러 가시면 아주 개꿀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각 스파이더맨의 전투 스타일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토비의 스파이더맨은 정리하자면 힘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들과 싸움을 할 때 주로 6탄전을 선호하는 전투 방식을 보여주죠. 물론 중간중간 거미줄을 사용하긴 하지만 직접 공격하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상대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움직임을 봉쇄할 때 또는 지형짐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할 때처럼 전투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토비의 스파이더맨은 근력에 치중한 전투를 선호하는 힘캐였다면 앤드류의 스파이더맨은 민첩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웹슈터를 활용해 싸우는 전투 스타일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죠. 대표적인 예로 리자드와 싸울 때 민첩함으로 공격을 피하며 웹슈터로 거미줄을 사용해 정신없이 온몸을 감싸기도 합니다. 일렉트로와 전투에서는 그 민첩함이 극에 치닫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때문에 앤드류의 스파이더맨의 전투는 고개를 보는 듯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대망의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토비의 스파이더맨은 근력에 의존한 6탄전 위주의 힘캐, 앤드류의 스파이더맨은 민첩함을 바탕으로 웹슈터 활용을 잘하는 민첩캐, 톰 스파이더맨은 기본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장비가 더해진 캐시템 빨캐입니다. 역시 돈이 최고인 건가? 톰 스파이더맨은 너무 많은 장비를 활용해 전투하다 보니 자세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더맨 슈트 총정리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절친들입니다. 먼저 토비 맥과이어의 피터 파커의 절친 바로 해리 오스본인데요. 가난을 상징하는 흑수저 피터와는 다르게 오스코프사의 사장인 노먼 오스본의 아들로 일명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친구입니다. 다만 피터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린 고블린과의 오해로 스파이더맨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후 피터의 정체를 알게 되며 적으로 돌변하는 캐릭터입니다. 역대 스파이더맨 영화 중 가장 입체적인 친구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친한 친구에서 시작해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갈등하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 적으로 돌변했다 다시 우정을 되찾고 동료가 되는 그런 관계의 친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샘 레이미 감독의 트릴로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다채롭게 변해가는 절친 해리와의 관계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트릴로지 스파이더맨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 때문이라도 꼭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앤드류 피터의 친구인데 사실 앤드류 피터의 친구는 딱히 대표할 만한 그런 절친이 없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피터의 사랑 이야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정이 첨가될 만한 이야기가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뽑자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등장한 메인 빌런인 해리 오스본이 있겠습니다. 다만 트릴로지 스파이더맨의 해리와는 느낌이 너무 다른데 이 편에서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피터와 어떤 교감을 나누고 우정을 쌓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보는 이들에게 그냥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개인적인 필요로 만나자는 가벼운 친구 정도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앤드류 피터는 가볍게 넘어가고 톰 홀랜드의 피터의 절친은 네드인데요. 네드는 피터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또 가장 먼저 피터의 정체를 알게 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작중에서 스파이더맨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려는 조력자 역할로 등장합니다. 물론 조금 엉뚱한 행동으로 피터를 곤란스럽게 하기도 하지만요. 다섯 번째는 각각의 피터의 사랑하는 그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비의 피터의 그녀는 바로 메리 제인, 일명 MJ인데요. 학생 시절 잘 나가는 친구인 플래시 톰슨의 여친이었다가 졸업하며 헤어지고 피터의 절친 해리 오스본과 사귀었다가 아버지 노먼 오스본의 반대로 헤어지고 스파이더맨을 짝사랑해서였는지 그 느낌에 끌려 피터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우주 비행사 존 제임슨 데이와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스파이더맨 정체가 피터임을 알고 결국 피터를 택하지만 피터의 눈치 없는 행동 때문에 해리랑 다시 썸 타다가 와 이거 어디까지 하는 거냐? 그래도 다행인 게 학생 때의 배우로서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했으며 나아가 뮤지컬 배우로서의 길로 확장하는 성장 스토리도 영화에 잘 담고 있죠. 다만 당시 트릴로지 스파이더맨이 나올 시절의 시대상 때문에 주로 위험에 처해 스파이더맨의 도움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1차원적인 여주인공 캐릭터로 그려져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앤드류 피터의 그웬 스테이시인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사랑 이야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작품의 그웬 스테이시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은 동급생으로서 서로 성적의 상위권을 다투고 있고, 심지어 피터보다 뛰어났는지 그녀는 오스코프사의 인턴으로 일하고 있죠. 그리고 2편에서는 오스코프사에 정식으로 취직까지 하게 됩니다. 메리제인과는 다르게 스파이더맨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여주인공으로 그에 따른 위협을 수반하게 됐는데, 결국은 죽음이란 결말을 맞이하는 비운의 캐릭터이죠. 이것을 감안하여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한다면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에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교훈을 잘 전달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톰 피터의 그녀 MJ로 불리나 메리 제인이 아니죠. 바로 미셸 존스입니다. 그녀 역시 피터와 같은 동급생이자 학교 소속 올림피아드 대표팀의 일원이죠. 그녀는 엉뚱하면서 냉소적이며 아싸기질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주인공이기도 하죠. 피터가 스파이더맨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그를 떠보다 결국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식 커플이 됩니다. 어쩌면 이번 작품에선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전통, 빌런들의 여주인공 납치 대상의 1차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 피터들의 삼촌에 대해서입니다. 토비 피터의 삼촌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관통하는 말과 함께 피터에게 훈수를 두다 갈등이 생기고, 그날 저녁 레슬링 대회에서 상금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내버려뒀다가 그만 벤 삼촌의 차를 뺏어 타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앤드류 피터의 삼촌도 훈수를 두다 갈등이 생겨 피터가 집을 나서게 되고, 그를 찾으러 나갔다 마침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강도와 부딪히는데 땅바닥에 총이 떨어져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를 저지하다 총에 맞고 사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톰 홀랜드의 피터는 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중에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대신 네드와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피터가 스파이더맨인 것을 메이 숙모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피터는 메이 숙모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너도 알지 않냐며 그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정체를 숨겼다고 하죠. 아마도 그 일은 벤 삼촌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등장하지 않았지만 벤 삼촌의 존재 여부는 피터가 홈커밍 파티에 참석할 때 입었던 양복이 삼촌의 것이라는 점과 수학여행을 떠날 때 짐을 챙겼던 가방의 이니셜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 톰 피터의 경우 벤 삼촌을 대신할 만한 인물로 토니 스타크가 그 역할을 완벽히 해주었죠. 물론 그 결말까지도 완벽히.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각각의 스파이더맨 슈트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토비의 스파이더맨 슈트는 한결같은데 총 3편의 시리즈에서 모두 같은 슈트를 착용하고 등장하죠. 가난한 영웅이다 보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었나? 그지? 그나마 3편에서 슈트에 신비오트가 묻어서 가끔 검은색 버전을 입고 다니긴 했습니다. 이 당시 새 슈트 입어서 기분 좋다고 이런 춤까지 추는 바람에 어둠의 댄서라는 별명이 생겨버렸습니다. 다음은 앤드류의 스파이더맨 슈트입니다. 1편의 슈트의 특징으론 슈트 없이 활동하던 시절에 사용한 선글라스를 그대로 슈트에 사용했기 때문에 검고 날렵한 눈매가 특징입니다. 2편의 슈트는 코믹스의 느낌을 살려 커다랗고 하얀색 눈매를 강조한 슈트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토비의 스파이더맨이나 앤드류의 스파이더맨이 슈트를 입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는데요. 반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슈트는 정말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단순히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단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 스파이더맨들과 슈트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죠. 이 내용도 이번 영상에선 다루기엔 너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우측 상단에 링크된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스파이더맨 차이점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끝! 자, 여러분은 오늘 다룬 내용이 어떠셨나요? 저는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어쨌든 같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지만 나이도 달라, 능력도 달라, 성격도 달라, 탄생 과정도 달라, 전투 스타일도 달라, 절친도 달라, 여친도 달라 등등 진짜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니 정말 이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면 정말 재미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